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적인 순서를 설명을 드리면요. 메모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용어나 또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요. 네, 그 이후에는 메모큐도 마찬가지로 한글 맞춤법 검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검사를 진행하시려면은 스펠링 체커 기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워드랑 연동해서 쓰거든요. 똑같이 트라도스랑. 그래서 트라도스랑 워드를 연동해서 맞춤법 검사를 하는 기능. 그 다음에 한글 폰트 설정해야 되는데 이걸 설정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네, 이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프로젝트 열고 만들고 작업 진행하는 방법, 작업 진행률과 작업 분량 확인하는 법. 또 편집기 화면에서 네, 편집하고 번역하고 또 필터링하는 방법, 네, 태그와 맞춤법 검사 등등. 네, 트라도스와 거의 동일한 네, 구성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큐에서만 특별하게 사용하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랜슬레이션 메모리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용어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메모큐에는 그 워킹 TM과 마스터 TM이라는 것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트라도스에서는 그럼 이 기능이 없는 것이냐? 없지는 않고요. 네, 트라도스에도 기능은 있는데 트라도스는 이렇게 딱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라고 하면은. 하지만 그 메모큐에서는 좀 더 직관적으로 네, 두 가지 롤로 구분을 해놨어요. TM을. 그래서 먼저 워킹 TM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번역사분들이 사용하시는 TM이고요. 현재 작업 중인 초안 번역을 바로바로 저장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쓰는 TM이 워킹 TM입니다. 약간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스터 TM인데요. 마스터 TM은 초안 번역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이 모든 작업이 끝났다는 것은 번역사분들이 번역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고 번역 후 리뷰 끝나고 고객사 컨펌까지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고객사 컨펌까지 끝난 후에 승인된 세그먼트, 승인된 번역, 승인된 문장만 저장하는 TM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TM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만 워킹 TM과 마스터 TM이 함께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서로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마스터 TM을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번역사 분들도 그 워킹 TM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혹시 초안 번역이라서 잘못된 오역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스터 TM에 업데이트를 할 때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들이 또 이게 물론 검토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검토 과정이 완전하진 않아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로 또 이렇게 워킹 TM이 잘못된 부분들이 마스터 TM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워킹 TM을 작업 중은 물론이지만 작업 후에도 반드시 완벽하게 TM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OQ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서버랑 연동이 되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트라도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랑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파일을 열고 파일을 닫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는데요. 메모큐는 대부분 작업들이 서버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워킹 TM을 나눈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서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초안 번역들이 계속 고객사 서버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고객사에서 그 실시간으로 그 TM들을 본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또 서버랑 어쨌든 연동을 하다 보면은 동기화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동기화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워킹 TM과 마스터 TM을 또 나눈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워킹 TM은 동기화 되지 않도록 파일로 별도로 저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마스터 TM은 서버에, 네, 이건 고객사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서버에 있습니다. 서버에 있는 TM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킹 TM을 서버에 저장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사가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TM을 보면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TM이 서버에 저장됐다가 불러오고 하는 과정에서 동기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업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되도록 워킹 TM은 고객사 서버에 저장되지 않도록 별도로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메모큐를 직접 써보시면서 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워킹 TM과 마스터 TM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고, 네, 메모큐의 TM은 서버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 다른 사용자들 또 다른 작업자들과 연동이 된다. 그 정도만 일단 먼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킹 TM이랑 마스터 TM에 대해서 자세한 사용법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또 프로젝트 매니저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두 번째로는 라이브덕스 코퍼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트랜스레이션 메모리랑 비슷한 건데 문서를 통째로 그냥 트랜스레이션 메모리로 만들어 버린다 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M에는 없는 기존에 저장된 작업했던 문서들을 통으로 그냥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쓰실 일은 거의 없지만은 다만 이제 고객사에서 TM 대신에 이 라이브독스 커퍼스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능이 있다. 그냥 라이브독스 커퍼스가 왔다라고 하면은 TM과 비슷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라이브독스 커퍼스를 만드는 기능이 바로 얼라인먼트인데요. 네, 이 작업도 뭐 번역사분들이 하시는 일은 거의 없고, 네, 저희가 이제 글로벌 웨이에서 사내에서 보통 처리하는 기능인데요. 네, 라이브독스 커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얼라인먼트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메모큐를 이제 혹시 실제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트라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구매를 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메모큐는 일단 30일 체험판이 있고 30일 체험판이 끝나면은 무료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료 버전은 실제 업무에서는 사용이 좀 어렵고요. 개인적인 학습, 또 개인적인 테스트 용도 정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그러면은 실제 작업을 위해서는 결국 이 유료 버전인 트랜슬레이터 프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트라도스와는 다르게 메모큐는 라이선스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프리 버전만 가지고 계시면 혹은 30일 체험판만 가지고 계시면 작업을 의뢰한 고객사에서 그 라이선스를 함께 제공해 주니까 그걸로 트랜슬레이터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실제 메모큐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작업이 정말 메모큐로 하는 작업인데 네, 그 대여를 해주는 건지 라이선스에 대해서 아니면 저희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혹은 라이선스를 언제까지 써야 되는 것인지 보통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작업을 의뢰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큐 같은 경우에는 트라도스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후발주자고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정책을 조금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매력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훨씬 트라도스에 비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체험판이랑 그 다음에 프리 버전으로 오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네, 체험판과 프리 버전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 트라도스와 동일하게 맞춤법 검사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법 검사를 하시려면은요, 네, 메모큐를 실행을 먼저 하시면 되고요. 메모큐 실행 후 옵션에 가시면은 옵션에 메모큐 옵션 밑에 보시면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옵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 먼저 보고 갈게요. 네, 스펠링 앤 그래머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은 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제가 초록색으로 강조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선택을 하셔서 네, 스펠링 체커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하도록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어서 그 바로 위에 보시면은
어피어런스 메뉴가 또 있습니다. 어피어런스 메뉴를 보시면은 네, 오른쪽에 코리안 폰트 패밀리 옵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간혹 가다가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오류가 발생합니다. 작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 부분이 뭐 굴림, 맑은 고딕 혹은 도듬 같은 본인이 원하는 폰트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시보드 화면은 가장 메모큐에서 처음 보이는 화면으로서 네, 맨 아래쪽에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세 칸으로 나눠지는데요. 맨 왼쪽 칸에는 새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파일을 놓아두는 공간. 그 다음에 가운데 칸에는 기존 프로젝트를 열 때 사용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버에서 프로젝트, 제가 이제 메모키는 서버랑 연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버에 있는 프로젝트를 체크아웃을 하면은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체크아웃 어 프로젝트 from a 메모큐 서버 저 버튼을 누르셔서 네, 서버에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오실 때는 네, PM이 URL과 사용자 이름 그리고 암호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네, 그 내용을 입력하시면은 올바르게 로그인이 되면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체크아웃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을 때 이렇게 아래에 보시면 3번 칸에 보이시죠? 네, 프로젝트 명단이 뜨고요. 그 프로젝트 목록 중에서 네, 실제로 작업해야 될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네,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서버에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는 것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버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기회에 네, 해보시면 될 거고 그렇게 복잡한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시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그 뒤에 이어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드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요. 앞에 설명드렸던 칸에서 맨 왼쪽 칸 네, 여기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이곳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New Project라는 버튼이 좀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New Project 버튼. 네, 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창이 뜹니다. 좀 화면이 입력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입력하셔야 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맨 위에 있는 네임, 네, 네임에 프로젝트 이름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소스 랭귀지와 타겟 랭귀지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젝트, 도메인, 클라이언트, 서브젝트 이거는요, 내부적으로 참고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기록하시는 거니까요. 반드시 쓰셔야 될 필요는 없고요. 디스크립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실제 작업 파일이 저장되니까 그 위치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 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창에서는 네, 이제 어떤 파일을 번역할 건지 그 파일을 추가하는 화면이 열리는데요. 파일을 추가할 때는 임포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임포트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임포트를 보통 쓰죠. 네, 기본 설정으로 번역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있는 임포트 위드 옵션즈는 특별한 설정이 좀 필요할 때 네, 그래서 고객사가 뭐 어떤 설정을 좀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하면 그걸 쓰시면 되는데요. 번역사분들께서는 이 기능을 쓰실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TM을 추가합니다. TM을 추가할 때는 그 자동으로 좀 TM 목록들이 뜨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TM의 목록들은 이미 메모큐에서 사용했던 적이 있는 TM은 모두 다 뜹니다. 대신 그 TM들 중에 소스 언어와 타겟 언어가 일치하는 TM은 모두 다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TM이 이미 저 목록에 있다라고 하면은 맨 왼쪽에 있는 저 하얀색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하얀색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그 TM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또 그 외에 다른 TM을 새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Create and Use New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네, 이 버튼을 누르셔서 새 TM을 만들거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TM이 있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Register Local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네, 이 기능으로 기존 TM을 읽어올 수도 있습니다. 기존 TM인데 저기 목록이 없는 경우에 네,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새 TM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Create Use New 버튼을 눌렀다고 가정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입력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내용이 많은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이름,
그리고 언어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또 언어도 방금 전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서 언어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 언어와 동일하게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 바로 이름만 적어주시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넥스트 누르시면은 이번에는 용어집 턴베이스를 설정한 창이 뜨는데요. 턴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목록에 있는 턴베이스를 보시고 그 중에 실제로 사용할 턴베이스가 있으면 왼쪽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긴 게 아니라 다른 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레지스터 로컬을 해서 오른쪽에서 레지스터 로컬을 누르셔가지고 다른 뭐 턴베이스를 가져오시던가 혹은 create use new를 누르셔가지고 왼쪽에 있는 이 create use new를 눌러서 새로운 턴베이스를 만드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메모큐는 턴베이스 기능이 좀 단순한 편이고 템플릿 좀 복잡하게 설정하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턴베이스 create use new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 하나가 뜨고요. 네, 거기에서 턴베이스의 이름, 그 다음에 턴베이스가 저장될 장소, 네, 그다음 밑에 있는 것들은 메타 인포메이션 업무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 참조용으로 적으시면 되고 오른쪽에 이제 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프라도스에서도 제가 언어 용어집에 대해서는 소스 타겟이랑 구분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언어를 쭉 사용하실 것들을 추가하시고 OK만 누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프로젝트 생성이 되는데요. 네, 프로젝트 생성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제자리에 메모큐에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큐는 한 번도 다른 프로젝트를 열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밑에 프로젝트 목록이 없죠. 네, 대신에 왼쪽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혹은 오른쪽에는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 열거나 여기 템플릿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용하지 않거나 해서 프로젝트 만드는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한번 템플릿 없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름에다가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소스 언어는 영어, 타겟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도메인 클라이언트 서브젝트는 메타 정보라서 중요하지 않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 디렉토리 확인해 주시고 문서 폴더 밑에 My 메모큐 프로젝트라는 곳 밑에 지금 폴더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만든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뭐 언제 생성되었는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넥스트 누릅니다. 네, 여기에다가 번역할 문서를 추가를 하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임포트 눌러서 네, sample eng.docx 지금 워드에서 열려 있어서 문제가 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인식돼서 임포트 되고 있습니다. 네, sample eng.docx가 번역 대상으로 이렇게 메모큐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TM을 이제 넣어야겠죠? TM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레지스터 로컬을 이용해서 기존 TM을 불러오실 수도 있고 혹은 여기 목록에 TM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여기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새로운 TM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Create Use New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트랜슬레이션 메모리의 이름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방금 전에 프로젝트 설정했던 언어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본값을 넣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랜슬레이션 메모리가 들어왔고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워킹 마스터 역할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TM이 하나이기 때문에 워킹 TM, 마스터 TM이 동일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TM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워킹 TM, 하나는 마스터 TM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가운데 밑에 보시면 워킹으로 설정하는 기능,
마스터로 설정하는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네.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사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설명을 더 드리면 좋은 게 TM이 있는 장소가 지금 저는 파일로 돼 있죠. 예, 여기에 있는 이 폴더에 있는 파일이 제 TM 공간, TM 위치인데 실제 작업하시는 경우에는 TM이 서버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C 드라이브 이런 표시가 아니라 URL이 뜹니다. 그래서 뭐 HTTP라거나 혹은 서버 주소가 뜨니까요. 그 서버 주소를 보시고 이 TM이 로컬 TM인지 혹은 서버 TM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왼쪽에 그림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컴퓨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눌렀더니 로컬 리소스라고 되어 있죠. 이 표시는 이 TM은 외부랑 공유되지 않는 서버에 없는 C 드라이브에 있는 본인, 저 혼자만 사용하는 그런 TM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네, 넥스트를 눌러서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턴베이스를 추가하면 되고요. 턴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로컬에 있는 것을 추가하거나 혹은 기존에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이용하지. 언어는 아마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 영어 들어있고 한국어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필요한 언어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OK 바로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턴베이스까지 들어갔으면은 피니시 누르시면 됩니다. 네, 자, 프로젝트 홈으로 바로 들어왔고요. 한번 다시 닫아볼까요? 이 프로젝트 홈을 닫으면 아까랑 다르게 현재 생성된 프로젝트가 이렇게 목록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 클릭해서 프로젝트 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홈 화면을 이제 방금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프로젝트 홈 화면에서는 현재 프로젝트 열려있는 프로젝트를 설정하거나 또 작업해야 될 파일을 열고 닫고 또 진행률을 확인하고 볼륨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메뉴 설명 좀 드리면요. 메뉴가 6개가 있죠. 메뉴 6개에서 맨 위는 트랜슬레이션 메뉴입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에 포함된 파일 목록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 진행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2번 누르면 번역을 시작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메뉴는 라이브 독스인데요. 라이브 독스는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라이브 독스 코퍼스를 만들거나 재활용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트랜슬레이션 메모리. 방금 전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트랜슬레이션 메모리를 넣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는 기능이고요. 네 번째는 턴베이스. 용어집.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용어집의 목록을 표시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다섯 번째가 뮤즈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뮤즈는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TM이나 혹은 라이브 독스 코퍼스 혹은 용어집 등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완성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외 기타 설정을 할 수 있는 세팅 메뉴가 있습니다. TM을 설정하는 것은 아까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설정할 때,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보여드렸던 TM 화면과 사실 거의 동일한데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은 워킹 TM의 위치는 고객사 서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기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내용들이 검토가 끝나지 않은 내용들이 고객사 서버로 올라가는 경우에 그 TM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워킹 TM은 보통 로컬로 별도로 저장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새 워킹 TM을 만드시면 되는데 워킹 TM을 만드실 때는 지금 첫 번째 빨간색 네모가 보이실 겁니다. 워킹 TM을 만들거나 기존에 새로 가지고 있던 로컬 TM을 워킹 TM으로 사용하는 그런 버튼이 있죠. 그래서 Create Use New 버튼을 누르시거나 혹은 Register Local 버튼을 이용하셔가지고 TM을 불러오시거나 새로 만드시거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TM이 여러 개 있을 테니까요. TM을 보통 하나만 가지고 쓰시는 작업자는 없기 때문에 TM이 여러 개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TM이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TM인지
맨 왼쪽에 체크박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워킹 마스터 이 용도 롤이 표시되고 있죠. 예, 워킹 마스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이 TM이 서버에 있는 TM인지 혹은 로컬에 있는 TM인지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네, 이 부분도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과 동일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TM을 설정하실 때 TM의 용도를 바꾸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원하는 TM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Set as Working 혹은 Set as Master로 설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가 열었다고 하면은 이 프로젝트가 도대체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메모큐에서는 이 스태티스틱스라고 통계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홈 화면에 다큐멘트 탭을 누르시면은 거기에 스태티스틱스 메뉴 버튼이 있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좀 메뉴가 복잡하게 뜨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꼭 필요한 거는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체크박스 2개입니다. 그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Calculate 버튼만 누르시면은 바로 그림과 같이 위에는 작업 진행률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밑에는 퍼지 매치에 따른 작업 분량을 구분해서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저희는 대부분 단가를 워드별로 산정하기 때문에 자세한 작업 진행률과 작업 분량은 워드를 기준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작업 진행률을 확인하실 때 카운트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이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last started, pre-translated, 그다음에 fragment, 그다음에 edited 이것들은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세그먼트 혹은 일부만 작업이 진행된 세그먼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저 세그먼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에는 워드수가 다 0이 되어야 되고요. 완료된 작업은 밑에 보시는 파란색으로 체크된 트랜슬레이터, 그다음에 confirmed라고 되어 있는 저 항목에 모든 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소스 워드의 개수가 저기에 다 들어가 있으면은 그만큼 작업이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집기 화면에 보여드리기 앞서서 TM 설정, 그 다음에 용어집 설정, 그 다음에 통계 보는 것까지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큐 화면 지금 프로젝트 열려있는 상태 그대로고요. 번역 메모리 설정 창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좀 기능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체험판이다 보니까 기능 제한이 있어서 그렇고요. 실제로는 해제를 하거나 체크를 하거나 하면서 이 프로젝트에서 쓸지 안 쓸지, 이 TM을 쓸지 안 쓸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또 설정된 TM을 워킹으로 할지, 마스터 TM으로 할지 등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TM을 또 새로 더 만들 수도 있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다른 TM을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턴베이스. 방금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들어갔던 용어집이 그대로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용어집을 더 추가하거나 혹은 기존 용어집을 불러오거나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용어집을 제거하거나 또 용어집을 직접 보고 편집하거나 임포트, 익스포트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큐멘트에 보시면은 스태티스틱스 설명드렸었죠. 작업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쇼 카운트, 쇼 스테이터스 리포트까지 포함해서 calculate 누르시면은 현재 작업 분량은 전체 다 해서 856단어인데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가 856단어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이 된 순간 이제 pre-translate, 그 다음에 fragment, edited, rejected, rejected는 아니겠죠. edited까지가 올라갈 것이고요. 작업이 완료되면은 translator confirmed, 이 부분이 트라도스로 치면 번역된 세그먼트 상태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숫자가 올라가면서 퍼센트도 올라가게 될 예정입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분석 결과는 전체 단어 수 856단어 중 리피티션이 8단어, 그 다음에 노매치가 848단어, 그 외에 지금 다른 더블 컨텍스트 101%, 100%, 95, 90, 이런 제로, 지금 퍼지 매치 동일하게 트라도스랑 똑같이 뜨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없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101%는 또 뭐고, 더블 컨텍스트는 또 무엇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을 드리면 되고, 간단하게는 그냥 트라도스의 퍼펙트 매치
혹은 컨텍스트 매치랑 비슷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블 컨텍스트가 아마 퍼펙트 매치랑 아마 비슷한 뜻일 거고요. 101%가 아마 컨텍스트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났으면은 클로즈해서 닫으시면 되고요. 네, 편집기 화면으로 그러면은 다시 파워포인트로 화면 넘기겠습니다. 네, 편집기 화면을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맨 왼쪽 위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 필터 화면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현재 번역 중인 세그먼트와 그 앞뒤 세그먼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메모큐랑 트라도스가 제일 다른 점은 메모큐는 미리 보기를 항상 띄워준다는 거고요. 네, 트라도스는 미리 보기를 저기 버튼 하나를 누르셔야 오른쪽에 있는 버튼 하나를 누르셔야 보실 수 있다. 뭐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TM, 그 다음에 용어집, 검색 결과를 한눈에 한 창으로 다 띄워서 보여주고요. 네, 그 밑에는 현재 선택된 TM과 현재 번역 중인 그 문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첫 번째 행에는 현재 번역 중인 원문, 두 번째 행에는 TM에 들어있는 원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M에 들어있는 번역문을 보고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띄워줍니다. 네, 그래서 비교하고 수정된 부분만 네, 번역하실 때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TM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누가 만들었고 언제 수정했고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네, 이거는 아마 번역사분들께서 특별히 네, 바로 파악 그런 중요한 정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밑으로는 현재 작업 상황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창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네, 먼저 필터링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트라도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트라도스에서도 특정한 상태의 세그먼트 혹은 특정한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세그먼트만 검색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네, 메모큐도 마찬가지로 필터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원하는 상태 혹은 오류가 있는 세그먼트 혹은 뭐 잠긴 세그먼트 혹은 반복된 세그먼트 이런 것들을 필터링해서 보실 수 있는 네,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위에 지금 스크린샷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스에는 어떤 단어가 있고 타겟에는 엘리사라는 단어가 있는 네, 그런 모든 세그먼트를 검색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트라도스 같은 경우에는 소스만 검색하거나 또 타겟만 검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모큐의 경우에는 둘 다를 만족시키는 그런 세그먼트도 찾을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그먼트 번역창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세그먼트 번역창이 트라도스랑 다르게 위아래로 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원문이 위에 있고 번역문은 아래에 있지요. 그래서 네, 하지만 뭐 내용은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저 퍼센트는 퍼지 매치율이고요. 그래서 TM과 몇 퍼센트 일치하는지를 표시하는 네, 그 마크고 그 퍼지 매치 레이트의 배경 색깔을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은데요. 네, 저 배경색에 만약에 회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 번역이 시작되지 않은 세그먼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황색이면은 번역을 시작했으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파란색은 네, 그 TM에 있는 내용으로 사전 번역이 들어가긴 했는데 네, 당연히 TM과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사분들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작업이 끝난 그래서 작업이 확실히 끝난 세그먼트의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보시게 됩니다. 네, 그 밑에는 뭐 번개 모양 혹은 느낌표 모양 혹은 화살표 모양 이런 것들이 뜨는데요. 네, 번개 모양은 태그뿐만이 아니라 네, QA 관련해서 경고의 문제가 있고 또 느낌표가 뜨는 경우에는 이건 좀 심각한 오류가 있으니까 QA에서 수정해달라라는 뜻이고요. 초록색 화살표가 뜨는 경우에는 이것은 반복된 세그먼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동일한 세그먼트가 또 있다라는 것으로 의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뭐 X랑 저기 뭐냐 밑에는 그 말풍선 느낌이 있는데요. 말풍선 아이콘이 있는데요. 네, 저 X는 뭐 쓰실 일이 없을 것 같고 말풍선 아이콘은 누르시면 아마 거기다 커멘트를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업하시다가 이거 잘
좀 문의사항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커멘트를 달아서 쓰실 수는 있는데, 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퍼지 매치 레이트 중에 100%가 있고 101%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100%는 일단 원문이 TM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101%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101%는 앞뒤의 세그먼트 문자열까지, 즉 문맥인 컨텍스트까지 TM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네, TM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셔도 된다. 트라도스의 컨텍스트 매치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맨 바닥에 있었던 부분이죠. 앞에 좀 다시 볼까요? 네, 여기 지금 맨 바닥에 보이시는 현재 작업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여긴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맨 왼쪽에 일단 노란색, 갈색 상자로 표시된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P는 프로젝트 약자입니다. 그래서 P가 50%다라고 하면은 현재 작업이 전체 프로젝트의 50%가 완료되었다라는 뜻이고요. D는 다큐멘트입니다. 그래서 D가 50%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현재 문서는 50% 번역이 완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P랑 D가 모두 다 100%가 되면은 네, 모든 프로젝트와 모든 문서의 번역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오른쪽에 네, TR, 또 R1, R2, ED, REJ, 뭐 MT, Free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R1, R2는 리뷰어 1, 리뷰어 2인데요. 리뷰어 1, 2 분들이 네, 리뷰어 분들이 작업하신 세그먼트 수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봐야 될 거는 TR이겠죠. 네, TR의 세그먼트 수, 워드 수가 아닙니다. 세그먼트 수가 몇인지를 정확하게 네, 화면에 표시를 해주니까요. 그걸 보시고 예, 저 TR의 세그먼트 수가 모두 다 완료될 때까지 하시면 되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ED가 있죠. 네, 수정되었으나 번역이 완료되지 않으니까 저기 아까 색깔로는 주황색이 되겠죠? 네, 주황색 세그먼트가 한 개 있다라는 지금 표시입니다. 그 뒤에는 MT115는 이제 회색이죠? 회색 작업을 하지 않은 세그먼트가 115개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오른쪽에 프리는 TM을 사용한 세그먼트니까 파란색 세그먼트가 되겠죠? 네, 파란색 세그먼트는 한 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저 프리, MT, 에디팅 뭐 이런 것들이 다 0이 되고 맨 왼쪽에 있는 TR이 네, 그 숫자가 전체 세그먼트 숫자와 일치하면 네,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작업 분량을 확인할 수 있고 작업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고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태그 오류가 있는 세그먼트 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QA 체크 이따가 좀 한번 해볼 건데요. QA 체크를 했을 때 네, QA 체크 결과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저기에 에러스의 숫자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네, 문제를 수정하시던지 혹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 부분을 무시하시던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오른쪽에는 원문 대 번역문의 글자 수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고요.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은 너무 차이가 많으면은 네, 번역이나 혹은 원문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메모큐 실제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 지금 화면이 보이고요. 여기에서 바로 편집기 화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슬레이션 메뉴에서 작업할 파일을 두 번 클릭하면 됩니다. 네, 이와 같이 화면이 뜨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필터 기능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은 소스, 타겟, 그 다음에 네, 또 다른 필터 설정들을 네, 하실 수 있고요. 이 어드밴스 필터를 많이 쓰실 텐데요. 네,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서 네, 컨펌 되지 않은 것 혹은 뭐 누군가 번역사 혹은 리뷰어 1, 2 중에 한 명이 컨펌을 한 세그먼트 혹은 사전에 번역된 TM으로 사전에 번역된 세그먼트 매치율 퍼지기가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 사이인 세그먼트 오류가 있거나 혹은 리피티션이거나 잠겨 있는 세그먼트 또 스테이터스로 가시면은 네, 시작하지 않은 편집된 그다음에 프리 트랜슬레이트된 혹은 트랜슬레이터 컨펌 완료된
좀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필요한 기능들을 선택해서 필터하는 데 사용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좀 네, 항목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일단은 네,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소스, 오른쪽에 타겟을 입력해서 필요한 세그먼트만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쳐볼까요? TM이라고 입력하면은 네, 소스에 TM이라는 글자가 등장하는 세그먼트가 총 4개 이렇게 검색이 되어서 필터링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터링 된 것을 다시 초기화하려면 여기 보시면은 초기화, 돋보기 아이콘으로 초기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번역 중인 세그먼트는 이렇게 트라도스랑 비슷하게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세그먼트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매치율, 그 다음에 커멘트 등을 다신다거나 혹은 이게 오류가 있으면 이 오류가 표시되는 창 있습니다. 한번 번역을 좀 해볼까요? 번역 메모리라고 치고 여기서도 컨펌을 하시면 되는데 컨펌을 하실 때는 네, 트랜슬레이션 창에 보시면 컨펌이라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 엔터 키라서 아마 트라두스랑 동일하게 쓰시면 될 텐데요. 컨펌을 누르시면은 네, 오른쪽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완료되었다고 네, 한 워드가 완료되었다고 표시가 되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번역 메모리 TM에도 지금 방금 전에 번역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후 번역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메모키가 좀 버그가 있어서요. 가끔가다 한글이 입력이 안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다른 세그먼트 클릭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핵심이며 향후 사용을 위해 언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여기까지죠. 네, 여기서 바로 컨트롤 엔터 컨펌을 하시면 안 되고 동일하게 네, 링크, 하이퍼링크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하이퍼링크를 넣을 때는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자, 네, 이렇게 해서 네, 태그까지 완전하게 입력을 마치고 컨펌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하이퍼링크에 들어있던 주소들을 번역할 수 있도록 지금 밖에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밑에 이미 미리 보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뜨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작업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네, 어느 부분이 번역이 되어서 앞으로 파일이 어떤 형식으로 표시될 것인지를 이렇게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링크를 넣은 부분들도 바로 이렇게 색깔로 구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링크를 이렇게 안 넣고 네, 번역 뒤에다 넣었다라고 하면은 네, 이 앞에만 링크가 걸리는 걸 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네, 앞 뒤에 메모리에 있던 링크가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태그의 역할이기 때문에 태그를 만드실 때, 태그를 삽입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는 태그 기능들을 이용해서 태그 삽입하거나 또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트랜슬레이션 메모리, 즉 번역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TM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위에는 지금 현재 번역 중인 세그먼트, 밑에는 그 TM에 있는 네, 선택된 세그먼트의 원문, 세 번째는 TM에 있는 선택된 세그먼트의 번역문을 표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밑에 있는 좀 예제로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이렇게 입력하고 컨펌을 했을 때 자, 지금 초록색으로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밑에는 75%라고 뜨면서 자동으로 그 위에 있는 TM을 참조해서 밑에 내용이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은 이런데 TM에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차이가 지금 이렇게 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on이 지워지고 another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 TM에 있던 on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단어였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추가된 another라는 단어의 번역만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문장의 또 다른 예시입니다.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뀐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그 미리 보기 창에도 뜨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밑에 22번에 보시면은 22번의 내용은 18번 세그먼트와 동일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TM에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슷한 세그먼트들을 찾아가지고 TM에서 찾아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화면이고요. 그 화살표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화살표는 반복되는 세그먼트란 뜻이죠. 그래서 지금 밑에 이렇게 화살표 꺽쇠가 있는 것과 꺽쇠가 없는 것 이 차이는 얘가 원본이고 얘는 그 원본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복제본이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200의 빚이 있어요 라고 입력하니까 그 뒤에 있는 동일하지만 숫자만 다른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만 트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만 다른 것은 100%라고 또 리피티션이라고 처리를 했는데 메모큐는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단어가 다르고 숫자가 다르니까 99% 번역된 것이라고 그냥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보고 뭐 문제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마찬가지로 컨펌해서 넘어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번역 메모리를 통해서 쉽게 빠르게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해서 참고해서 재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필터를 해보면은 번역사가 컨펌한 내용을 선택해서 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장이 지금 번역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4% 프로젝트와 다큐멘트의 4% 번역이 끝났고, 번역사가 컨펌한 부분이 6개 세그먼트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세그먼트, 아직 작업가 안 한 세그먼트가 49개 있고, 편집하다 말았던 게 2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현재 내가 작업을 진행했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 검사는 제가 잠깐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지금 모양이 약간 달라서 이해하시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좀 구버전이고 설정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하이퍼링크 같은 거 했을 때 앞뒤로 열고 닫고 했던 그 꺽쇠 모양의 가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파란 보라색이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부분이 잘못 들어가면 오류가 발생해서 뭐 문서가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QA 체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법 검사로 실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워드로 맞춤법 검사하는 기능을 설정을 해놨으니까요. 아마 동작을 할 거고요. 트랜스레이션 메뉴에서 스펠 체크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돌리시면은 이와 같이 워드를 이용해서 맞춤법 검사가 자동으로 됩니다. 트라도스 같은 경우에는
그 QA 체크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맞춤법 검사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갔네요. 네.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메모Q에서 추가적으로 있는 QA 기능에 보시면은 네,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그 설정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실제로 화면을 좀 보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펌 모든 번역이 끝났을 때에는 컨펌을 눌러서 컨트롤 엔터였죠. 네, 다음 세그먼트로 이동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컨펌을 할 때마다 해당 세그먼트에 오류가 없는지를 검사하기 때문에 번개 느낌표 아이콘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오류가 있는지 꼭 검토해 주시고 뭐 문제 없는 경우에 잘못 표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확인만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컨펌은 대부분 위에 거 작업 내용 저장하고 세그먼트 상태를 컨펌으로 변경하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가끔 가다가 이 without update하고 컨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 고객사의 경우에는 워킹 TM을 쓰지 않도록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킹 TM을 좀 못 쓰면 사실 번역사분들이 손해긴 한데요. 네, 고객사에서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쓰시라고 일단 알려는 드렸는데요. 네, 보통은 컨펌 기능을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confirm without update를 쓰시면은 워킹 TM의 작업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다가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도 마스터 TM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작업이 양이 좀 많아지고 지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커던스 기능. 컨커던스 기능은 이게 트라더스에도 있는 기능이었는데 제가 설명을 지금 시간이 짧다 보니까 못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메모큐에 똑같이 있고요. TM에 있는 내용을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필터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필터는 현재 번역하는 문서에서 찾는 기능이고요. 컨커던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트랜슬레이션 메모리에서 문장을 찾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단어나 구를 텍스트에 입력한 다음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찾았던 내용 중에 가져가서 번역에 넣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선택하고 Insert Selected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맞춤법 검사 QA 컨코던스 한번 보겠습니다. 맞춤법 검사는 여기 있는 스펠링 그래머 체크로 하시면 되고요. QA 기능을 좀 보겠습니다. 리뷰 탭에서 퀄리티 어슈어런스 여기서 지금 하시면 되고요. 런 QA를 누르시면은 바로 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현재 문서에서 검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혹은 문서가 아니라 TM에서 검사하고 싶으시면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검사하고 OK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태그 앞뒤에 뭐 빈칸이 있거나 없다, 혹은 타겟에 태그가 없다. 또 같은 문장인데 서로 번역이 다르다. 지금 제가 빈칸을 넣으면서 번역이 달라졌죠? 그런 부분들 이렇게 자동으로 내용이 추가되는 것을 검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좀 느리네요. 잠시만요. QA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정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여기 세팅해 보시면은 세 번째 QA 세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편집하시면은 어떤 내용을 QA를 할 수 있는지 나오거든요. 좀 설정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는 트라도스랑 기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터미놀로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 혹은 뭐 세그먼트가 비어 있거나 뭐 소스랑 너무 똑같아서 번역이 안 됐다거나 뭔가 번역하지 않아야 될 것이 서로 다르게 들어갔다거나, 뭐 세그먼트 길이, 혹은 세그먼트 일관성이 없다거나, 번역이 동일한데도 번역이 서로 다른 경우, 숫자가 잘못 들어간 경우, 또 뭐 문장 부호에 이상이 있는 경우, 띄어쓰기 대소문자 혹은 뭐 금지된 문자가 들어갔다거나, 태그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차근차근 자주 일어나는 버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 기능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아까 방금 QA를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번개 모양이 떴죠. 네. 번개 모양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네. 두 번 클릭하니까 네, 스페이스 H-링크, 하이퍼링크 태그의 뒤에 스페이스가 원본에는 있는데 번역문에는 왜 없느냐 뭐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네, 아까 트라더스에서 보였던 것처럼 한글이랑 영어랑 단어 뒤에 공백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니까요. 네, 그냥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시했다고 이렇게 회색, 네, 저기 번개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타겟의 태그가 사라졌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여기도 보시면, 네, 번역이 서로 같은 문장인데도 서로 다른 번역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 찾고 싶은 단어나 구가 있는 경우에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네, 콘코던스라고 있죠. 네, 컨트롤 K입니다. 컨트롤 K를 누르시고 네, 선택을 하면은 이와 같이 번역 메모리에 원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지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TM이 검색이 된 거죠. 하나는 네, 트랜슬레이션 메모리가 있고 이 앞뒤로 다른 문장이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앞뒤에 다른 문장이 없는 경우. 네, 그렇게 지금 두 가지 TM이 검색이 되어서 나왔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봤는데 이 번역 메모리에서 메모리란 단어를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메모리를 선택하고 insert selected 하면은 자 메모리라는 방금 선택했던 문자가 네,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타이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어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턴 베이스 편집 부분인데요. 네, 턴 베이스가 들어간 부분은 지금 그 트라도스랑 달리 트라도스는 서로 다른 창에 턴 베이스랑 그다음에 번역 메모리가 표시가 되는데 네, 그 메모큐의 경우에는 번역 메모리와 그다음에 턴 베이스가 같은 창에서 표시가 됩니다. 다만 색깔만 다르게 저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네, 빨간색이 TM이다라고 하면은 파란색이 턴 베이스 용어집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저 연필 모양 수동 아이콘이 있어서요. 네, 그것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턴 베이스를 좀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편집창에 들어가면은 턴 베이스를 이렇게 추가해서 원하는 용어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할 수 있고요. 뭐 그 용어 소스 단어는 하나지만은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하나지만 한글로는 뭐 여러 가지 언어로 표시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플러스 눌러가지고 계속 추가해서 턴 베이스의 용어를 더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는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경우도 이 턴 베이스에 메모큐의 턴 베이스에는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익스포트 기능은 그 트라도스에서 클린업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소스 파일, 저희가 만들었던 워드, 뭐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소스 파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형식과 동일한, 다만 내용은 번역된 그런 문서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완성된 문서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원문과 번역문이 모두 다 들어있는 아직 그러니까 클린업이 되지 않은 엑스포트가 되지 않은 다른 형식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트라도스에서는 제가 프로젝트를 아까 압축해서 전달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네,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 폴더 안에는 원문, 번역문, 쌍이 다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네,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편집도 할 수 있고 번역을 네, 하는 기능이 있는데 MOQ에서는 그런 기능을 원하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는 세 번째 Export Bilingual 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네, MOQ 혹은 트라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번역용 파일을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이렇게 저장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작업이 다 끝났다. 그래서 프로젝트 완료율이 100%고 뭐 QA 체크도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다음 방법 중에
저기 PM이 요청한 방법으로 요구하는 작업을 납품하시면 되는데 그 서버와 동기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모큐는 서버랑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서버와 동기화만 완료하시고 바로 메모큐 종료하시면은 PM이 이어서 들어가서 동기화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거나 뭐 납품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기화만 완료하고 싱크로나이즈만 완료하고 바로 파일을 따로 전달하실 필요 없이 PM에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파일 목록에서 원하는 파일을 오른쪽으로 클릭한 다음에 지금 스크린샷에 보시는 것처럼 deliver, retur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return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deliver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 OK를 누르고 PM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고객사나 혹은 PM이 작업 완료된 파일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지시하신 방법대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턴베이스 편집하고 엑스포트 하는 것까지 한번 좀 더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하다가 좀 막힌 부분들 시간이 되면 좀 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턴베이스 먼저 편집하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턴베이스에는 지금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먼저 추가를 좀 해볼게요. 턴베이스에 추가하는 거는 이렇게 선택하고 컬러스는 아마 동일하실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Quick Add Term. 첫 번째는 빨간색 TM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용어집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래서 눌러서 보면은 TM의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용어집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용어집에도 보면은 다른 세그먼트도 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메모리가 번역 메모리라는 용어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번역 메모리 이렇게 용어집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영어, 한국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하면은 이게 수정창이 나오고요. 추가로 여기다가 TM 같은 트랜슬레이션 메모리에 번역 메모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TM이라도 번역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결한 거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에 보면은 유즈 메뉴에 보시면 포비든 아이템이라고 하고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어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여기 체크 해제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경우에는 포비든 아이템, 포비든 텀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써야 되는 용어들뿐만 아니라 쓰면 안 되는 용어들도 추가해서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 기능은 보면은 익스포트에서 스토어드 패스를 누르면은 아마 저희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설정되어 있던 프로젝트 그 공간 안에 파일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을 생성하려고 봤더니 저희가 전부 지금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세그먼트가 있다는 뜻이죠. 비어있는 세그먼트는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완료된 진행된 내용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두 번째 기능을 누르시면은 똑같이 워드 파일이 생성은 되는데 워드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저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프로젝트 위치에 자동으로 저장이 됐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할 수 있고요. 파일 생성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익스포트 바일링규얼 이걸 누르시면은 지금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요. 메모큐 엑스리프 이 형식이 바로 메모큐에서 인식하는 그 영어
원문, 소스와 타겟, 번역문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 작업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있어야 저희가 내용을 보고 또 수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선택하고 네, 익스포트 하면은 MQXLZ라는 파일이 나옵니다. 이거를 원하는 위치에 저장하고 고객사에 따라서는 이 파일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네, 이 파일을 만드시는 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트라도스랑 지금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메모큐에 있는 파일을 메모큐에서 생성한 저 MQ 파일을 트라도스에서 여는 기능이 있고요. 또 트라도스에서 생성한 비슷한 형식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파일로 SDL XRIF란 파일이 있는데요. 그거를 메모큐에서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파일이 완전하게 호환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툴 중에 툴 하나만 써도 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급할 경우에는 다른 툴로 메모큐나 혹은 트라도스의 파일을 열어서 작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TM이나 혹은 클린업 이런 거는 서로 다른 툴에서는 안 되니까요. 그냥 파일을 열어서 참고하는 용도로만 아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딜리버랑 납품은 이건 서버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딜리버 납품은 실제 작업하실 때 서버랑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는 좀 보여드리기는 상황이 준비가 되지 않은 점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